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제24주차 6월 9일에서 6월 15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입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내각 인선 중에 있습니다. 부패공화국답게 고위공직자 중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인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보유 상한선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에서 여당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과 당대표 선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란에 대한 사과 반성 없이 대선 패배했고 전면 쇄신보다는 당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 발전과 정치 정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전망을 놓고 논쟁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여야 정치입니다. 헌법 84조 대통령 임기 중 내란 제외 불소추 특권과 대통령 당선 이전 진행되어 온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직선으로 선출해서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권력의 하수인 검찰의 수사 미비로 특검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특검 역시 국회 다수당 영향력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장 직선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 실시로 지역 예산에 대한 중앙국회의원 영향력을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 민주적 통제 속에 기강 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경제위기 극복은 재벌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기 내 코스피 5천 돌파 위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 강행이 되고 있고 재벌 대기업 투기자본 공격에 우려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출로 은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한 금융피해자에 대한 빚 탕감 등 구제가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으로 금융수탈 구조를 청산할 제도적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자산의 확대로 통화량이 확대되어 온 마당에 가상자산까지 새로운 화폐로 인정될 경우 총 통화량, 환율, 물가는 물론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기초과학 인력, 예산, 기술 정책 등 기술 인프라가 갖춰질 때 아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분야입니다. 일시적 민생지원금 아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은 교사의 교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강남의 고가 부동산을 아무리 공급한다고 해도 특정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전 국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는 상업적이거나 특별 계층에게만 소비되어서는 안 되며 일반 대중들의 생활 공간 속에서 향유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 신고가 지난 5년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미흡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즉 역사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2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분야입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단결투쟁 노동학법을 철폐한 것인데 오늘날 자본은 규제철폐의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혁하는 것을 노동개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산업구조변화, 구조조정, 기술혁신, 고용정책 등 이유로 줄어드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실업이 늘어나고 일자리를 위한 경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 최소한의 생존 비용과 평균 임금과의 격차 완화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야만적인 산재 사망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든 노동자가 하루 6명씩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는 야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새로운 산업, 반도체, AI 등 전기 수요 사용 급증을 내서며 원전 확대를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외교의 중심을 한미동맹에 두고 그 외에는 하부 개념이거나 부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 확성기 중단은 진일보한 상황이고 남북 대화를 개최해야 합니다. 방북이니 방남이니 정책 논란 벌이지 말고 전화통화든 판문점 만남이든 간편하고 실리적인 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G7은 나토를 중심으로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와 최근 중동 전쟁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 중심인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다. 한일 간 외교 관계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역사, 따라서 일본의 사후가 반성 배상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중국 일방적 세 공정 속에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가 시험대에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에 이어 나토에 참석한다면 악화된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도 2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작살에 이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목적으로 3차 대전의 전초전이 될 수 있는 중동 전쟁이 발발한 상황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자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주자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불법 이주자의 추방이란 이름으로 트럼프의 반인권적 작태는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4주차 주간 정세동향이었습니다.